유기물을 공급하긴 하지만 이 비료 자체가 휴민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토양의 구조라든지 토양의 땅심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진 않는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용욱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비료 설명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시간으로 퇴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퇴비도 유기질 비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숙 유기질 비료입니다. 따라서 퇴비 말고 퇴비가 속한 범위 말고 그냥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번 시간에 이제 퇴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질 비료 사전적인 뜻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기질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제조한 것으로 질소, 인산, 칼리, 그리고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가 바로 유기질 비료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분, 골분, 대두박, 미강박, 그리고 최종유박, 아주까리박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 걸 이제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퇴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휴민하고 미생물을 공급해서 토양의 구조와 토양의 땅심을 길러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토양의 구조 변경이라든지 토양의 땅심을 올려주는 게 하나도 써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질소, 인산, 칼리,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공급하는 비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유기질이 들어있는 비료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죠. 네, 유기질 비료의 사용 목적은요. 결국에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서요. 이 유기물 안에 들어있는 질소, 인산, 칼륨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물을 밭에 공급하고요. 그 공급된 유기물이 밭에서 분해가 되고요. 그 분해가 된 유기물 안에 있던 질소, 인산, 칼륨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요, 이 유기물이 밭에 공급되면서 유기물이 휴민으로서 작용한다기보다도 휴민이 아니라 유기물 자체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결과물들이 질소, 인산, 칼륨이 되고 그 질소, 인산, 칼륨이 바로 식물에 흡수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휴민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휴민으로 변환이 안 되는 거냐? 퇴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발효 과정을 거치고요. 그 안에서 고온의 과정도 거치고 눌려있기 때문에 압력의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 안에서 휴민이 다량 생산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발효 과정이 아예 없어요. 따라서 요거는 토양에 뿌려지고 나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지 요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민의 생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기물을 공급하긴 하지만 이 비료 자체가 휴민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토양의 구조라든지 토양의 땅심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진 않는다. 거의 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조금 느린 비료라고 적어 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비료 대비해서 조금 느린 비료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화학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정제된 질소, 인산, 칼륨을 바로 이제 토양에 공급하고 이게 물에 녹기만 하면 바로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밭에 공급되면 유기물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가 되고 나면 질소, 인산, 칼륨으로 바뀌고 그 질소, 인산, 칼륨이 식물체로 흡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있죠. 따라서 조금 느린 비료다, 조금 느린 화학 비료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기물의 분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담당한다고 했지만 이 미생물은 유기질 비료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아니라 토양에 미생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유기질 비료의 분해 속도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토양에 미생물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 속도도 굉장히 좀 느려질 거고요.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될 수 있는 환경, 뭐 비가 온다든지 이런 환경이 조금 적게 일어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유기질 비료하고 이제 퇴비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유기물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토양에 뿌려져서 그 다음에 미생물이 분해를 담당하고 이게 질소, 인산, 칼륨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 퇴비하고 다르게요. 숙성 과정을 안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 즉 이제 뭐 미생물들이 유기물 비료에 달라붙어 가지고 포장재 안에서 숙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뭐 질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가리라든지 요런 게 이제 유기물 그 미생물에 의해서 먹이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게 또 가스로 증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기물 비료 같은 경우에는 비료 포장에 숨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숨구멍이 있으면은 큰일 나겠죠. 숨구멍이 있으면 이 안에 다른 미생물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고요. 이게 뭐 썩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비료 성분이 적어진다든지 그리고 가스로 날아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숨구멍이 없는 거다. 따라서 퇴비하고는 정말 다른 차이점, 정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실 때는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사용하는 것만큼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꼭 가스를 날려주셔야 된다는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싼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품질이 좀 보증된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비싼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꼭 유기질 비료도 너무 저렴한 걸 구매해서 쓰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검증된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목적과 기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유기물을 공급해서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퇴비와 같이 휴민 성분의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유기물은 분해와 유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유기물입니다. 따라서 토양의 뭐 구조를 바꾸거나 토양을 개량하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장기적으로 비옥하게 만들어서 토양에 땅심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퇴비를 공급하시는 게 맞고요. 토양에 비료 성분을 천천히 공급하고 싶다, 나는 유기농으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유기질 비료를 구매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의 공급 목적은 유기물을 공급하여 유기물의 분해를 통해 질소, 인산, 칼륨을 천천히 작물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기물 비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유기물 비료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뭐 어분, 뭐 골분, 뭐 아주까리박, 유박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안에 성분이 얼마나 어떻게 들었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화학비료를 고르시는 거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의 성분비, 뭐 질소가 맞냐, 인산이 맞냐, 가리가 맞냐, 요거에 따라서 맞는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잎채소 같은 경우는 질소가 높은 제품을 이용하시고, 뿌리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인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열매 작물, 뭐 사과, 배,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은 칼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제가 유기질 비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기질 비료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화학 비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비료에 대해서, 그리고 야라가 판매하고 있는 비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비료는 진짜 정말 뭐 하루 이상을 제가 설명해도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핵심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잡아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또 알고리즘이 또 타고 들어가서 저희 동영상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